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정보를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왔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5월 10일로 소급 적용이 돼서 5월 10일 이후에 거래된 것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다주택자들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함부로 물건을 처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배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다주택자의 경우에 모든 집을 팔고 마지막 집이 하나 남았을 때, 그러니까 진정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산정했다 얘기죠. 이게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폐지가 됩니다. 과거의 기간을 인정해주고 거주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신규 주택에 세대 구성원 전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폐지가 되고요. 기존 주택이 규제 지역에 있었고 신규 주택도 규제 지역에 있다. 2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는 것하고요. 그 이외의 기타 경우 있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이 폐지가 되거나 풀리면서 다주택자 물건이 이제 시장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이 또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허나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렇죠? 결국에 완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이득을 보는 분들은 고소득자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주목하세요. 저렴한 가격에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출구로 내려왔더니 바로 이제 한신 아파트가 앞에 보입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이 아파트는 1995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2678세대. 재건축 연한이 30년인데 한 3년 남았습니다. 이게 27년 차 정도 되거든요. 사업성이 있겠느냐?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용적률도 한 283% 정도니까 사업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대로는. 그리고 땅값도 비싼 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재건축이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도 쉽지 않겠다. 재건축이 갔을 때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규제로 인해서 또는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주변의 땅값이 아직은 그러한 재건축 이후에 신규 아파트를 밀어줄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저는 좀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자, 지금 쪽문으로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쪽문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 이렇게 쪽문으로 나오니까 상가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도봉산역 보이시죠?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소리가 세게 들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 이쪽이 쪽문인가 보다. 이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건물은 아주 더럽지는 않습니다. 저기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보니까 이 정도면은 봐줄만 하죠, 그죠? 딱 지하 내려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중주차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주차난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뭐 웬만한 아파트 단지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1호선, 7호선이 연결돼 있어요. 청담동에서 논현동으로 쫙 이어지죠. 강남을 동서로 움직일 수 있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타면은 강남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장점입니다. 1호선은 우리 구도심이죠. 종로라든지 광화문 갈 때 타고 가면 좋잖아요. 그쵸? 저기에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저 끝에도. 그러니까 곳곳에 지하주차장 입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 하는데 만들어져 있고요. 지하주차장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내려가서 한번. 계단 깨끗합니다. 청소 되게 잘하네, 여기. 끝내준다. B1 지하 1층.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지하주차장 괜찮게 잘 건설되어 있는데요. 조성이 돼 있어요. 지하 2층도 연결이 돼 있네요. 주차장이 더 있다는 얘기죠. 한층 더. 좋네. 그리고 되게 깔끔해요. 구조적인 어떤 금이 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안 보여요. 유지 보수가 되게 잘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단지는 역세권 맞아요. 그리고 대단지도 많습니다. 근데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시의 중심부까지 거리는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풍부한 녹지 환경이라는 거죠. 단지 옆에 바로 서울 창포원도 있고요. 다락원 체육공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봉산. 북한산하고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봉산 앞으로 꽤 큰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28평이 있고요. 30평대가 있어요. 방 개수는 둘 다 똑같아요. 3개씩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 개수가 달라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래가표를 보면은 최고가하고 최저가의 폭이 나름대로 존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대수가 많잖아요. 다양한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매들도 세대수가 적은 데보다는 더 많이 출연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품을 팔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동이고 나쁘지 않은 층인데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 라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대단지에서 매수할 땐 장점이에요. 서울 구별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제가 그래프를 얻었는데요. 일단 서울의 평균 13억 8,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올랐죠. 비싼 쪽으로 가니까 반포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서초가 1등이에요. 그래서 27억. 이제 좀 저렴한 쪽으로 가볼게요. 도봉구가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가장 저렴합니다. 7억 4천. 조금 넘어요. 2억에서 3억 있다고 제가 칠게요. 얼마만큼의 대출금이 필요할지, 월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40년 만기로 봤어요. 그래서 고정 4%로 제가 잡아왔습니다. 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리면요, 한 달에 125만 4천 원꼴로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 4억을 대출했을 때에는 167만 원 조금 넘게, 5억을 빌렸다면은 210만 원 정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노도강 건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도강은 제가 봤을 때 투자의 측면으로 가려면 사실 뭐 재건축이라든 재개발 갈 부분 있습니다. 노원구에 있어요. 상계동 쪽에 있습니다. 중계동 쪽에도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강북구나 도봉구도 곳곳에 오래된 빌라촌이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런 곳은 아무래도 실거주 환경이 좋지를 않겠죠. 그리고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아파트는 굉장히 대단지고 불확실성 없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투자라든지 어떤 투기적 성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노도강에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험이다. 다른 데 5억 드니까 여기도 5억 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싸잖아요, 애초에. 하지만 딴 데 5억 드면 여기도 2억 5천 떠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사가지고 뭐 돈 얼마나 벌겠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디 가서도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단지의 역세권 아파트 이런 거 사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실거래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인데요, 2022년 4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5천부터 7억 3천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로 넘어가서 그 해의 4월 5월 달을 보니까 3억 2천부터 3억 7천까지 대역폭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블 이상 뛰었죠. 여기에 집을 가지신 분들도 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다. 전세가율이 5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의 갭 투자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으세요. 보험적인 성격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갭 투자를 합니까? 갭 투자도 보험이죠. 싸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해놓으면 1억이든 1억 5천이든 먹게 돼 있거든요. 막말로 투자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돈 많으셔야 돼요. 재건축 아파트 사세요. 청담동, 삼성동, 압구정동 라인 사세요. 취득세만도 3, 4억이 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보험이라도 들으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파, 용산, 강남, 서초부터는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합니다. 도봉구, 금천구, 노원구 이쪽 분들은 4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벌어지면요, 사회주의적인 어떤 측면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한 상대적 빈곤감이 스트레스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윤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재건축이 됐건 리모델링이 됐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많은 진척을 만들어야 된다. 정권이 설사 바뀐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생기는 어떤 규제라든지 법에 의해서 규제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시절을 잘 이용하셔라. 관리가 너무 잘 되는 아파트 단지예요. 제가 이쪽 길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깨끗하다. 근처에 가깝게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원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누원 고등학교도 바로 그 옆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서울 누원 초등학교 딱 있습니다. 학교도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가 정문이고
여긴 차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잘 시스템이 돼 있고요. 아까 이 길이 이제 학교 가는 길입니다. 초등학교. 아, 이 학교가 누원고등학교구나. 입구가 넓게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 대단지에 맞는 큰 시원한 널찍한 입구네요. 이 앞에 있는 대로가 마들로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있죠. 저 다리가 상도교입니다. 그래서 저 상도교를 지나가면 노원구 상계동, 다시 건너오면 도봉구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정문을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저 앞에 상가가 보입니다. 약국 있다. 대박. 진짜 있을 거 다 있네. 네, 이렇게 테니스장도 구성이 돼 있고, 대단지다 보니까 뭐 이쪽에도 또 동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광장동 아파트도 넓게 조성돼 있었는데 여기도 넓게 조성돼 있나요? 제가 지금 도봉 한신 아파트에서 한 7분 정도 걸어가지고요. 지금 이곳 다락원 체육공원까지 왔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막 축구할 수 있고, 막 요 안엔 테니스장도 있고요. 저쪽에는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체육에 대한 욕구 또한 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보셨다시피 평당가가 있습니다. 평당가가 아주 싸지는 않은데 2,200 좀 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새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로도 가실 수가 있어요. 의정부 밀락 2지구, 또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옥정,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인프라는 깨끗하죠. 좋아요. 문제는 인서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인서울 같은 거 필요 없어 하신 분들은 같은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신도시급도 괜찮고요. 그래도 서울에 살아야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단지고 역세권이고 이런 평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반드시 임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서 세정거장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창동역입니다. GTX-C가 연결되죠. 삼성동까지도 금방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창동역에 역 주변의 인프라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한 인프라가 현실화되면 이곳도 또 아파트 값이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럼 활기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